네, 추석 연휴를 앞둔 불안감, 이 경계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권에서 출발을 했던 바가 있죠. 장 마감까지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3%의 하락으로 오늘 장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22.67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3.97포인트의 하락으로 오늘 장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장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0.82%의 하락으로 471선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수에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오늘 장에 소폭의 순매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참 많은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들이 정작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짚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국내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위험에 따른 좀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8월 달 들어서 특히 이제 국내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이 좀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특별히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게 생기면은 CDS 프리미엄은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외화 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화 유동성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CDS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있었던 그 남유럽 재정 위기 수준까지 좀 올라왔어요. 네. 요 현상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리 걱정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근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외화 건전성 비율이라는 걸 은행에서 체크를 하는데 그게 지금 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은행들이 이제 외화 단기 차입을 8월 달에 굉장히 줄이면서 장기 차입으로 돌렸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안정성 측면에서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거, 이거 자체만 놓고 불안형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본의 유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안한 부분이 이런 부분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8월 달에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4조 6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 빼가는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그렇죠. 걱정들도 좀 하실 것 같은데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3조 9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좀 옮겨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은 되고 있지만 순유출 규모는 그다지 심각할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걱정은 안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예요. 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경상수지 얘기인데요. 네. 지금 7월 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최대치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17달째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8월 달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상품수지 흑자가 8억 2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7월에 비해서 거의 뭐 6분의 1, 7분의 1 수준까지 좀 떨어졌어요. 네, 그렇군요. 흑자 규모가 확 줄어든 데가 7월 달에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게 이제 상품수지하고 서비스 수지인데 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7월 달에 6억 9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요거 감안하면은 사실 뭐 서비스 수지라는 게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여행 수지인데요. 네. 8월 달에 해외여행들 무지 가셨잖아요. 많이 가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악화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흑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17달째 흑자를 기록해 왔기 때문에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요 지표는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참고로 이제 8월 달 경상수지는 9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적인 불안 요인들을 지금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장 말씀을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 중요한데 그게 제일 9월 우려되는 말에 지표다. 발표가 되는 지표죠. 네, 경상수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 계속해서 발표가 될 거예요. 우리 시장 쉬는 중에도. 네. 아주 중요한 지표는 없는데 결정적인 지표 하나 발표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네. 지난달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발표되면서 그게 미국 경기 더블집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그래서 이 지표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도 확인해 보죠. 오늘 키움증권의 김광석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석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증시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평가 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3일 연휴죠. 오늘 금요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정도 연휴가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많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보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불안 요인으로 본다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또 해외 시장에 폭락하면 어쩔까라는 그 불안 심리를 갖고 있을 거고요. 물론 주식을 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야 폭등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불안 심리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건데 현재 뭐 우리가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90% 이상의 주식을 들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면은 어차피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휴에 대한 부담감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적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작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빠지고 있던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환경 자체는 뭐 이전보다는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이 사실은 뭐 수급 여건도 아직은 조금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환경이 아직도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좀 팔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두고 뭐 그런 그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시장 뭐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연휴 이후 시장도 좀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급등락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박스권 흐름인데요. 연휴 이후에도 이런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될 거로 보시는죠? 현재 뭐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박스권이 굉장히 큽니다. 뭐 보시다시피 워낙 오늘도 지금 변동성 우리나라 국내 그 빅스 변동성이 36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은 이 박스권이지만 박스권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한두 달간 옆으로 계속 박스를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박스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동평균선을 모으는 과정을 가진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동평균선을 모으는 과정 이후에 또다시 큰 방향이 결정될 거로 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대외 요인이 나빠지면 다시 하락을 하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어떤 글로벌 경기가 좀 나아진다면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당장은 이동평균선을 모으는 기간을 본다면은 최소한 뭐 이 기간을 보면 한두 달 정도가 최소한 계속 박스권의 흐름의 연장선에 있을 거다. 약간의 뭐 시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동평균선을 모으는 기간 60일선이 떨어지는 기간까지 한다면은 한두 달 정도 그렇게 소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스권을 보시지만 일단은 뭐 그래도 좀 많이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